기억에 남는 건 압수수색, 그렇죠. 수사, 네. 전 정부 수사. 정부 수사한 네. 거, 그런 거 야당 대표 수사한 거 이거밖에 없어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라니까 6개월 네. 동안 윤석열 뭐 했던 일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수사, 압수수색 이것만 쓸 거예요. 언론에 그거 말고 아유. 나온 게 있어요 대체? 뭘 했죠? 저도 네. 기억이 안 나요 그거밖에. 음. 아니 뭐야 해외 순방 가셔가지고 실수한 거 바이든 이런 거밖에 안 남아 기억에 남는 게 대체 뭘 했냐고. 국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지금요 네. 국민들이 아까 이제 안보를 잘한다고 뭐 전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잘한 점에 안보가 있어. 네,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아니 저는요 언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한 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사일 쏘죠. 우리도 같이 쏘죠.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좋아요. 뭐 북한에 쐈으니까 우리도 쏜다 대응한다.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 아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대응은 하되 대응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대화로 모든 걸 풀어야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 전쟁이 일어나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그런 대응이 그렇게 하면 대화를 안 하잖아 지금.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북한이 안 하니까 우리가 설득을 계속 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아.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한반도 이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한반도가 불안해 봐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지. 누가 투자를 그렇죠. 하겠어요 여기다가. 경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도 이런 상황에서 경제 대책 제대로 세웠나요? 아니 뭔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법인세 깎아준 거 말고. 경제도 좀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금융위기 음. 좀 촉발할 수도 있었던 네. 뭐 결국에는 2,050억을 50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막고 못 있는 막고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못 막을 됐는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음. 흥국생명 문제까지 터지면서 예.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MBC 뭐 전용기 탑승 음. 배제 예. 이런 논란 아니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예.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답답하죠. 제가 볼 때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수사로 풀려고 해. 모든 문제를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정치적으로 지금 자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지지율 낮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마다 계속 비판만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돌파구를 협치나 네. 정치로 해야 되거든요. 뭐 정책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수사해서 거기가 문제가 있어 반사이익을 내가 얻을 거야 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다른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비판 네. 이번에 풍산계 논란도 그렇고 네. 뭔가 계속 잘못된 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거나 네. 국민들의 뭐 신뢰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어렵다는 거네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저는 뭐랄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돼. 협치로 풀고. 네. 그리고 야당을 존중해야 돼요.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잖아. 그럼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협치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야당 대표는 협치하자고 그러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계속 거부를 해요.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네. 아니 반대로 대통령실에서 만나자 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협의체 만들자 그러고 이런 걸 야당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너무 국가가 어려우니까 물론 문제도 있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의 예전의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 잘못됐지만 네. 그래도 협조할 건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민주당은.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이. 네. 이게 뭐냐고요 대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XX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사과도 안 그게 하고 있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 잘못된 그런
정보 네. 하지도 않은 그런 말 여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결국 대통령실 참모들의 자세, 그쵸. 태도로도 이제 표출이 되는 것 표출이 같아요. 되는 거죠. 김은혜 수석이 이제 웃기고 있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 어. 아니 그거는 아니 예를 들면 웃기고 있는 그 사건도 그래. 네. 그리고 났더니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 못 맞고 왜 퇴장을 시켰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잖아. 윤 대통령이 화를 네. 냈다고. 네, 그런 의원들 보도가 주변에서. 나왔잖아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가 돼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위원장이잖아. 사회를 봤었죠 운영위에서. 저는 당연히 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국회를 모독하는 행동을 했잖아.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예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12구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거기서 킥킥대고 히끅대고 자기들끼리 지난 밤에 있었던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웃기고 있다고 쓰고 네. 그거는 국회 모독 아닙니까? 뭐 야당 의원을 향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처분이가 없는 거지 이게.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네. 앉아가지고 뭐 사담이라고 주장에 따르면은 두 수석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전날 있었던 얘기 막 쓰다가 사담 필담을 나눈 거다. 네. 그래도 그게 문제라니까. 문제죠 사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 네.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딴 생각하면서 둘이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국회 모독이에요. 그게 국회 모독이지 뭐가 국회 모독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국회 모독 뭐 EXS 발언부터 해가지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 인정 안 하고 있는 협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져도 그냥 이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제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나요? 그냥 쭉 가는 안 건가요? 바꿀 것 이렇게 같은데. 4년 6개월 동안 근데 네. 아니야. 4년 6개월 못 가요. 못 가요? 총선 때문에. 아, 총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네. 가겠지 그렇게. 우선은 쭉 간다. 근데 총선 앞두고서 이제 내년 초반만 상반기만 돼도요. 네. 국민의힘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 박정희 자 네. 국민의힘의 의원이야.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상상을. 근데 출마를 또 해야 돼. 당선이 예.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빨간 옷 입고 나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옷 색깔 바꿉니다.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일단 항상 숫자 등장하는- 2를 빼요. 네. 그냥 이름만 써. 이름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 찍은 거 절대로 게재를 안 해. 아, 홍보물에 쓰지도 않아. 그럼 대통령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판도 나올 거다.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예, 정계 개편도 일어나요. 정계 개편도 일어난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총선에 못 이기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구성 분포를 좀 보면 TK, PK가 많아요. 그 수도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 없지. 당 차원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는 공천 받으면 되는데 특히 30% 지지층은 PK, TK 많이 좀 살고 있지 않냐? 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이름 걸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TK는 그러겠지. PK는 아니에요. PK는 또 아니다. 어떻게 하세요? PK를 어떻게 하세요? PK는 예. 지난 총선에서 PK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 민주당이 많이 네. 당선을 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물론 물론 국민의힘이 많긴 하지만 국민이 많이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저는 예전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4년 전에 선거할 때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분위기 어. 자체가. 그러니까 부산은 그리고 부울경은 네. 약간 그 민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TK하고 좀 다르게. 거기는 좀 구분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대로 밀어붙인다. 물론 TK는 그럴 수 있겠지. TK 지역에서는. TK는 근데 그게 사용 가능할까? 두 번째, 수도권에서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이나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TK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뭐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지만 네. PK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천 받고. 그렇죠. 예. 네. 예.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또는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신당 창당이든 네. 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쓰기 싫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보수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체제로 네. 정당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까지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총선이 이제 분수령이 될 분수령이 텐데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한다고 해도 네. 거기서는 이제 균열이 생길 거다. 총선 균열이 앞두고는 생기죠. 그래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네. 조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어제 보면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어떤 균열이 근데 생길 그게 수 있을지. 과연 저는 이제 그게 끝까지 갈 거냐. 총선 앞두고는 저는 만약 이제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 간다는 전제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협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처럼 마이웨이를 가는 경우. 네. 그 경우가 전제돼야 되겠죠, 물론. 음, 그런 경우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총선을 앞두고서. 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보세요. TK 지역에서도 지지율 보면 그 어느 지지율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윤석열 50% 지지율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 네. 아, 지금 보면 이 대구 경북 아까 이번 참사 수습 대응 네. 거기서 보면 대구 경북도 이번에 정부의 참사 수습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부정적인 평가가 61%네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50% 밑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요. 그것도 저는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무소속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컨대. 그리고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키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김한길. 네,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정계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음,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이 지금은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네. 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이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다.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그려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군요. 했어요? 아세안 정상이